네, 삼성전자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금산 전문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서 아마 향후의 움직임이 어떨지도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징크스 때문에 시장 영향 때문에 오늘은 약간은 좀 주춤됐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이 궁금하시다면 금산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종목군도 올라오고 있고요. 인사도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네요. 수호님께서 진짜 쉬운 진단 하셨는데 저희가 진짜 쉽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김미영님께서는 녹록지 않았던 한 주였는데 이번 주 조정 나왔으니 다음 주는 좀 괜찮아지겠죠? 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부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님은 삼성전자 매도했다라고 반만 매도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 그리고 자주 얘기 안 나오는 현대제철을 또 김경진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좀 골고루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식농부꾼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시장이 얼마야 올라야 내 계좌가 빨간 물결이 될지 의문이네요 하셨는데 시장에서 좀 쇠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젤파고TV님도 비슷하게 올려주셨거든요. 연속적으로 시장이 왜 이럴까요? 정말로요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야속하죠. 이럴 때는. 뭔가 900선 넘어서고 코스닥도 괜찮아지는 것 같았고 유가증권 시장 2700선 넘어섰다고 좋아했던 게 정말 한두 주 전의 일인데 훅 꺾였습니다. 진아님 계십니다. 그리고 참사랑님 글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네요. 무훈님 오늘 오셨고요. 김선아님, 오데트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저요, 네. LNF요. 아, LNF 얼마에 사셨어요? 22만 원이에요. 아, 22만 원.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요. 비중은 15%시고 이 종목 언제쯤 사셨어요? 언제 산지도 모르겠네. 이게 안 오른 게 애터져갖고. 그동안 좀 안 보셨고 LNF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쪽 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매매했던 적 있으시죠? 네. 그때 성적이 좋으셨죠? 아니, 좀, 좋아도 놔두고 있어, 그래갖고. 그때는 비중이 좀 적은데 아니, 일단은 그 뒤에 사는가, 제가 지금. 그래서 요번에는 그 뒤에 샀다가 손실을 좀 내고 계신 건데 시청자님 원하시는 목표 주가 있으세요? 밑에 22만 7천. 22만 7천 원. 원. 예. 아, 매수가는 일단 이러시고 네.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가격 원금 회복되면 빠져나오고 싶으신 거세요? 네. 원금 회복 여부 궁금하시고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궁금한 점은 빨리 오르면 좋지. 빨리 오르면 좋고 일단 네. 시기라든지 그리고 무대도 한 25만 원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네. 지금 25만 원은 고사하고 원금 회복도 지금 좀 어려우니까 고민이 좀 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LNF 2차 전지 요즘에 다 힘드셔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근래 들어서는 LNF 사실 이자 보기가 힘듭니다. 올해 들어서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10만 원대 후반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님이 22만 7천 원, 22만 원 이 근처에서 사신 것 같아요. 비중 15%에 너무 야속하게 구니까 아예 관심을 꺼두셨나 봐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언제쯤이나 원금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가격을 봤을 때는 지난 7월 이후, 그러니까 배터리 대란이 나면서 양극재 대란이 난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때 좀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LNF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좀 반등 나오나 하고 기대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만약에 좀 호재가 될 만한, 그러니까 회자가 많이 되는 종목이라면은 LNF도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C 이렇게 좀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SKC는 잘 갔는데, 왜 이렇게 또 LNF는 좀 덜 갔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두 개 좀 차트를 좀 상대적으로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SKC 차트를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지금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올라갔냐? 그건 아닙니다. 유리기판에 지금 동박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동박 납품 관련된 기대로 이렇게 지금 같이 올라갔는데 그럼 실제로 동박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떠느냐?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조명을 좀 받는데 탄력성이 좀 높은 종목이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행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 놓쳐서 아쉽다라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자, 다시 이제 LNF로 좀 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좋죠. 지금 SKC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이 SK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객사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LNF가 갖고 있는 기대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매수하셨던 금액이 2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충분히 22만 5천 원까지는 그래도 뭐 큰 부담 없이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은 되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빠진다면은 뭐 15만 원 선까지도 지금 충분히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한번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22만 5천 원짜리가 이제 15만 원까지 빠졌다는 거는 사실상 뭐 손실폭이 그래도 한 30% 정도가 나온 상태인데, 이때는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다른 종목 수익이 좀 굉장히 과감하게 잘 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뭐 사실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편이 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좀 우선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지금 K 배터리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자체적인 CATL이나 BRD에서 계속 이제 배터리 개발하면서 저가 배터리 계속 이제 양산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중국산 배터리 빼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테슬라가 지금 BRD랑 같이 지금 신형 LFP 배터리를 지금 착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회자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샤오미의 SU7만 하더라도 지금 BRD 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금 BRD에서 활용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지금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야극재 쪽을 이제 단기적인 반등만 믿고 지금 이걸 오래 가져가기엔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을 때는 만약 투자분이 그래도 15%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손실폭이 그래도 약 한 25% 정도 이렇게 나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한 5% 정도를 내가 조정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이 그래도 1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무겁습니다. LNF가 만약에 이제 과거 25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연중에 단기 돌파를 하려면은 배터리 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배터리 붐이 1분기에 나오기보다는 3분기 이후부터 조금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급락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국에서도 이제 자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국이 자국 중심의 외교를 많이 펴시다 보니까 사실은 리튬 공급할 수 있는 국가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량들을 폭발적으로 공급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수에 있는 어떤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코로나로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여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정상 가동 시기가 늦어졌고, 여기에 오히려 신재생에 관련된 부분들 정책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영향들이 좀 많았었죠. 병목 현상인데, 오히려 병목 현상이 해소되는 시점이 지난 4분기부터 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물량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1분기 실적보다는 오히려 2분기 이후 실적을 좀 감안하시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목표가는 22만 5천 원을 한번 고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원금 회복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의견 드립니다. 겨울이나 앞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개월 동안이나 몇 달이나? 기간이 좀 궁금하시다. 한 3분기 쪽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단 6개월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레포트를 하나 지금 같이 좀 공유를 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발표를 한, 이제 3월 26일 날 발간한 레포트인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고객사 다변화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객사 확보했다는 건 사실 이제 매출처는 이제 확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들이 아무래도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심도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LFP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쪽을 계속 이제 심도 있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걱정을 너무 하시는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대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나오다시피, 자, 미드 니켈 양극재 중심 2026년부터 니켈 후반대에서는 이때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결국은 LFP 배터리를 채택한 것도 지금 2027년도에 모든 국가들이 이 3원계 배터리를 적용했을 때 대한 공급 부족을 좀 단기적으로 소요하려는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빨리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저는 한 5% 정도는 매도를 5%
10%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현금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내가 좀 단기적으로 탈출 가능한 종목에 거기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신용자산,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이자 부담이 좀 너무 세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5% 정도는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다 현금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혹시 신용 쓰셨어요? 아니요. 그건 기다릴 아니시고. 수는 있어요. 네. 네. 일단은 조금 능동적인 투자자분 같으시면은 일부 좀 손절을 하셨다가 다른 빠른 종목, 그런데 그게 좀 힘들다 하시면은 그대로 네. 들고 가시면 시간 투자가 좀 되겠지만 원금 네. 회복까지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기다리고 들고 갈랍니다. 예, 하시다가 뭔가 또 움직임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뉴스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신청해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NF 봐드렸습니다. 봉추님이 게시판에 벚꽃 그늘 아래 있다가 저희 진시즌 보러 오셨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봉추님 부러워서라도 제가 방송 끝나고 저도 벚꽃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점심때 잠깐 나가는데 벚꽃 말고 다른 꽃들, 목련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봤는데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또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노어 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지금 태훈님께서는 2,000원치 바닥이 어딘가요 하셨는데 LNF도 갈 듯 말 듯 20만 원만 되면은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에코프로브엠 궁금하다고 올려주신 분도 계시네요. 확실히 2,000원치는 지금 또 포트 한 켠에 묻어주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그런 종목군입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 골라봤고요. 비만치료제 대표주자 펩트론입니다. 작년 하반기인가요? 그때 비만치료제 정말 대단했죠. 뭐 노보노디스크, 이 바람이 불면서 국내에서도 펩트론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에 잠잠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용선재희님이 사신 가격이 27,100원이고요. 비중이 15%. 현재는 약손실 구간입니다. 펩트론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비만 치료제 이슈로 가셨다면은 저는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이제 뭐 펩트론과 같은 이런 바이오 기업들 쉽게 만만하게 볼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보다는 사실은 해외 눈치를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계속 이제 여전히 1위 시장을 잡고 있는 뭐 노보노디스크 계속 이제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 이 물량이 국내에선 사실 비만에 대한 인식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비만 걱정이 된다, 고혈압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습니다만은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느냐? 지금 이건 문화적으로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K-팝이 굉장히 많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랑 비만이랑 무슨 상관이냐? 실제로 K-팝을 보고 나서 한국을 방한했던 많은 외국인 분들이 다 얘기하신 것 중에 되게 몸이 많이 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 비만의 기준도 서양과 우리나라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간 과체중이다, 체중이 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 가면 정상 체중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인스턴트 푸드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최근에 물가가 낮아진 영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의존도가 과거에 어떤 유기농 채소나 이런 걸 먹었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음식들을 먹는 게 더 싸고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굶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인 총소득이 늘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직업에서 주는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의 인상폭보다도 실제 그 미국의 시민들이 활용하는 패스트푸드점 이용률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펩트론뿐만 아니라 뭐 한미약품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들,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펩트론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좀 조건이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대는 게 2026년 하반기, 그러니까 좀 한참 2026 후부터 이제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는 쪽은 한미약품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 한번 잠깐 보고 가죠. 한미약품도 사실 이제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굉장히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RSI 지표로 봤을 때는 3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인 지표에서는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일 투자자분이
단기 매매가 좀 나 할 줄 안다. 나 어느 정도 이 차트에 대해서 단기 매매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공격적인 편이다라고 하면은 한미약품도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나는 차라리 펩트롤이라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지금 매수가가 27,000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손실폭은 크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까지 지금 이제 좀 동태를 계속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변동폭은 좀 폭을 넓게 가져가십니다. 오히려 저는 손절가를 2만 원까지도 좀 낮춰서 그러니까 30% 정도 손실이 났다. 그럼 이때는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업종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중 목표가라기보다는 이 비만 치료제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변동은 계속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내에서 좀 매매 운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 원 사이에서 이제 주가가 좀 단기 변동 나왔을 때는 조금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가 꼭 이거 비만 치료제 하나 믿겠다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비중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의 지금 15%다. 만약에 그러면 종목을 내가 한 6개에서 5개 정도 운영하는데 내가 바이오가 펩트론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박스권 내에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때는 조금 비중을 잠깐 빼셨다가 다시 이제 5% 확보한 상태에서 좀 빠졌네? 이때 다시 5%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약 한 10% 내외 정도에서 좀 움직이시는 게 탄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비만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기다림의 시간은 있을 거다. 따라서 위아래로의 변동폭을 굉장히 좀 넓게 주셨다라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위아래 30%씩 열어둔 가격, 리스크 관리 라인 아래쪽으로는 2만 원, 그리고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35,000원 정도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는 게 좀 답답하다. 조금 더 일찌감치 이 비만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될 만한 종목 찾으신다면은 한미약품으로 살짝 좀 변동해 주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린 만큼 우리 용선재희님 스타일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펩트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봉치님, 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계좌가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저는 손가락 사이로 벚꽃잎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줄 알고 로맨틱하시다 이러려고 했는데 계좌가 흘러내리고 있지만 이렇게 써주시니까 약간 우프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 벚꽃 보시면서 힐링하시면은 나아질 겁니다. 뭐 계속해서 안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용선재희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진단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아네스님 종목 진단 저희 접수했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엔캠. 엔캠 얼마에 사셨는데요? 33만 5천 원. 33만 5천 원이. 그러면은 올해 언제 사셨어요? 올해 사셨어요? 어제. 어제 엔캠을 사셨어요? 예. 어떤 점이 좋아 보이셨어요? 제가 뭐 다른 종목 안 가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막 2차전 이런 거 안 가고 보고 있는데, 그게 계속 잘 가고, 그러다가 막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조금 뭐 사고 또 팔았다 다시 사고, 그랬어요. 불안해가지고. 네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좀 앞으로 얼마까지 갈지, 네.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샀다 팔았다 가능하시다는 거 보니까 평소에 좀 매매를 짧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다른 거 다 손해보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이제는 막, 불안하셔서. 가지고 가지를 못하겠어. 무서워가지고 그냥. 예,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32만 5천 원이시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비중 10%. 비중은 10%. 오늘도 정말 샀다 팔았다 하실 법한 게 장중에 막 30만 원까지 밀리다가 막 오르다 하니까 좌불안석이셨겠어요. 예, 오늘 막 굉장히 내려갔었잖아. 그러니까요. 네. 이 종목 많이 출렁거려서 오를 때 좀 시원하게 기분 좋게 오르면 좋은데 불안하게 오르네요. 그렇죠? 예. 시청자님 얼마 보시고 들어가셨어요? 예?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뭐, 전고점까지 갈까요? 전고점 얼마 안 남았어요. 시청자님 네. 지금 35만 8,500원이 전고점이어서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5%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좀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지고 가게. 그러면은 가격을 딱 정해놓으신 게 아니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캠 이 종목이 다른 2차전지랑 달라가지고 시청자님이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쭉 믿고 갈 수 있을지 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예. 오늘 전화 연결은 두 분 모두 다 2차 전지 쪽입니다. 여전히 관심이 뜨겁다라는 것의 방증이겠죠. 엔캠 어제 사셨는데 일단은 수익 구간이고요. 하지만 마음 편한 수익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도 왔다 갔다. 아마 계좌 내에서도 상승불 하락불 그러니까 수익권 손해 이게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엔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참 이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일단 제가 투자자분을 위해서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십시오. 자, 왜 제가 이 매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고 김윤 전문가님도 그렇고 수요일 점상식 그릴 때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이 완전 죽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시장의 재편 과정에 있고 이 재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을 볼 수 있는 큰 영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자 그러면 아까 LNF랑 다르게 엔캠은 그럼 왜 이렇게 잘 갔나요? 엔캠은 그러면 왜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FOC를 지금 피해갔죠. FOC를 피해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 다 전수 들어간다. 이제 관련돼서 만약에 중국 지분율이 25%만 넘어가도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세제 지원을 빼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자, 에코프로비엠도 생각을 해보죠. 에코프로비엠이 2017년도에 정정되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죠. 2017년도에 설립되면서 중국의 GM, 그러니까 잼사랑 30% 걔네가 출자를 하게 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2021년, 22년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 관련 인플레이션 법안, IRA가 과연 얼마까지 버텨줄까를 저희도 항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게 뭐다? 중국 지분율이 50%까지는 봐줄 것이다. 못해도 30% 정도는 어느 정도 예외 조항을 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지금 중국 내에서 받아올 수밖에 없는 리튬 물량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일본이나 그리고 다른 남아메리카에 있는 라틴 국가들과 굉장히 지금 협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리튬도 97%를 중국으로부터 지금 수입해오는 유럽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엔캠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우회해 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엔캠을 만약에 지금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LNF나 혹은 SKC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좀 우위에 있는 부분들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죠. 자, 오늘 이제 RSI 지표 같은 경우도 72%를 뚫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이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지금 매매가 빠르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실제 그 매수 주체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갑자기, 득달같이 달려붙고 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33만 5천 원. 제가 이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달쯤에 그때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이때는 조금 나오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어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자, 일단 뚜렷한 내가 바라는 목표가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2차전지가 다 안 갔는데 불안해서 이거를 내가 오래 가지지도 못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종목 5% 올라가는 게 5%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3%만 떨어져도 그때부터 걱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매매 동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30만원 이하로도 조정을 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5% 얻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10%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 물량을 내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일본 시장에서도 사실상 니케이 30%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물 공격적으로 내놓은 게 외국인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보다 비싸지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반도체, IT 쪽이 굉장히 많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런 수급 영향까지 좀 고려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은 이 종목을 너무 굳이 이 종목이 2차전 중에서 잘 가니까 쫓아가야지 했다가는 뒤늦게 막차 탄 격이다. 그래서 조금 저는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섹터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청자님 앞서서 불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매도는 얼마에 하면 되겠어요?
저는 매도가.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라도 과감하게 네. 매도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10%이기 때문에 비중이 사실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 매도 물량이 만약 30만 원까지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단기적인 매매에서 지금 많은 물량들이 좀 들어왔고요. 지금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주체가 개인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 팔고 나왔죠.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 샀는데 이 물량 지금 외국인들이 한번 털어내기 시작하면은 개인들이 다 그냥 손실 가져갑니다. 저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좀 시청자분께서 좀 이런, 손실의 폭풍에 같이 휩쓸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도만 요약드리겠습니다. 수익 꺼내시니까 빨리 나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매도하라고요? 더 올라가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실적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엔캠 살펴봤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김덕호 대표도 그렇고요. 게시판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김미양님께서도 이 종목 혹시라도 좀 고점 부근이어가지고 손실 내게 되면, 그러니까 꺾이면 물린다고 하죠. 이럴 경우에 답이 없다고, 수급이 불안하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저평가님께서도 쌍봉 만들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시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하면, 내가 들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럼 내 것이 아닙니다. 물건도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 누가 가져갈세라, 잠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또 시장에 좋은 종목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교동 레드불님, 김덕호 대표님 상당히 애청자신가 봐요. 점상에서도 수요일에 김덕호 대표님 출연하시는 거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종목이 오늘은 2차전지가 좀 많습니다. LG화학도 올라오고요. 다음 종목 게시판에서 골라봤습니다. 반도체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우리 김선아 님이 반도체주 하나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약간 손실 보고 있습니다. HBSP입니다. 이 종목 52,557원 매수가, 비중은 10%로 높지는 않으시고요. 매도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현재 10%가량의 손실 구간입니다. 게다가 HPSP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이탈하면서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에 우리 시청자님도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HPSP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HPS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사실 이제 고압수소 어닝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한 가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온 이유를 좀 제가 좀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지금 이제 ST가 다시 이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추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조만간 이제 곧 납품 공급을 개시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마 좀 이렇게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이제 여의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30대 청년이 이제 자기 할머니가 맡겨놓은 주식을 받으러 왔더라. 그래서 내용을 받아보니까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같이 있더라. 실제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두 개를 투자했습니까? 둘 중 하나 망해도 한쪽이 다 먹든지 아니면 둘 다 잘 되겠지. 이 얘기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비중이 10%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닝 장비 쪽 이쪽에서 내가 좀 고민이 됐기 때문에 HPSP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럼 독점이 아니라 독점이 아니라 과점 체제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10%이기 때문에 52,000원이시죠. 5% 빼셔가지고 이 5%를 예스티에 사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게 HPSP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에 비하면은 약 한 15% 정도 이렇게 손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 5%를 매도를 해서 확정을 짓는다. 그럼 만약에 원금에 도달했을 때 기준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실질적인 손실은 약 7.5% 정도가 손실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수수료하고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해봐야겠지만요. 또 다음 장도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면 내가 일단 이 종목을 내가 장기성을 보고 나는 52,000원에 한번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예스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스티 같은 경우도 어떻죠? 지금 3월 27일 날 이 소식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지금 주가 빠지면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차트 위치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차피 지금 이 두 종목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비슷하게 갖고 있지만 HPSP가 갖고 있는 탄력이 좀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예스티와 HPSP를 하나의 종목처럼 느끼십시오.
이게 내 계좌에 종목이 2개, 3개 혹은 10개, 20개 있으면은 사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뭐 어떤 메모나 이런 걸 좀 해놓으셔서 내가 HPSP랑 그다음에 EST는 2개는 항상 같이 매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주석을 좀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꼭 한 종목만 무조건 하시라 이런 거는 더 의미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고압 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반도체 결합을 개선을 하는 데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는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 장비주들은 조금 템포가 좀 쉬어가더라도,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약간 비중을 좀 오히려 전환해서 이런 예스티와 함께 좀 병행 투자하시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HPSP 기준으로 좀 먼저 손절가 목표까지 제시드리면요. 이미 지금 52,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41,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한 20%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어도 한번 5% 정도 매도를 하셔서 뭐 교체를 하시거나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57,000원입니다. 그래서 연중 57,000원 이후에 돌파를 했을 때 만약 내가 HPSP와 그리고 EST 두 개 주가를 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여기가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한 것 같다. 실적이 먼저 좀 반등을 한 것 같다면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고 조금 다른 종목들이나 혹은 업종을 좀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오, 상당히 HPSP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혼자 하기에는 힘드실 겁니다. 증권사 레포트를 보더라도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걸 저도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성격이 좀 비슷한 HPSP하고 EST하고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나눠서 매매를 하시는 거, 한 종목으로 보시고 같이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따라서 리스크 관리 라인은 41,500원입니다. 이쯤 오면 5% 정도는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57,0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주가 꺾이고 있어서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대안을 제시를 해드린 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HPSP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하나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김경진님께서 올려주신 현대제철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주 오랜만이니까요. 이 종목을 46,1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0%입니다. 현재는 약 30%의 손실 구간.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차트를 딱 보니까 왜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직전 저점, 그러니까 밴드 하단에서 지지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하에 지금 사도 될까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사도 되는 자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4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46,000원이요. 굉장히 좀 오래 좀 보유를 하셨겠네요. 그죠? 21년도니까 이때가 언제냐? 2020년도에 팬데믹 이후에 현대제철 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 다 올라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현대제철이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 이 기대감에 아마 이 종목을 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잘됐다 못됐다라는 거는 뭐 사후 평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아마 이때 매수하셨던 이유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정상 가동하다라고 아마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죠. 자, 지금 비중이 10%신데 46,000원에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46,000원에서 10%를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갖고 계신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한 20% 정도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한 10% 정도는 한번 해보셔도 한번 견줄 만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인데 문제는 이 10%를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도전을 할 것이냐 이거는 한 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자, 현대제철이 잘 되려면은 철강 업계가 정상화 됐다는 기사가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되면서 2분기, 3분기에 대한 벤치마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벤치마크 누가 역할할까요? 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작년에 지금 실적이 계속 안 좋더라 막 이러면서 욕이란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된 철강 산업도 지금 사실상 지금 손실이 너무 크고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값싼 철강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더 나가서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이 그동안 부진했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될 거다 기대감 계속 있지만은 2차전지적 투자했던 게 조금 안 좋으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현대제철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한 신호는 이 포스코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돼야 됩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기대치는 다 높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연초에 레포트 읽으신 분들과 연말에 레포트 읽으신 분들 딱 뚜렷합니다. 똑같은 말 했던 애널리스트도요. 연초에는 굉장히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나면서 목표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자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 이거 완전 사기꾼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이미 먼저 적용이 된 상황들에서 보기 때문에 변동폭을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하신다 하더라도 꼭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은 보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일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43만 원 선 이후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현대제철을 들어갔을 때 만약에 수익이 좀 단기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38,000원 선까지 쉽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차트로 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1차 목표가 조금 보수적으로 들리고 좀 상심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33,500원입니다. 34,000원도 아니고 33,500원입니다. 왜? 일단은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조금 조정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외국인 보유 비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올해 1월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26%였는데 지금 1.1% 가까이 지금 지분이 줄어들고 있죠. 자, 예전으로 좀 더 차트 보면요. 그동안 그래도 이 외국인들도 사실은 이때는 다 비싸다 팔아라다가 뒤늦게 들어온 게 바로 28,000원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이 35,000원대가 어느 정도의 조금 갖고 있는 밸런스 물량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이제 33,000원에서 34,000원 사이에 이때쯤 왔을 때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2개월 이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손절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9,000원 되는 순간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십시오. 이 이상에서 많이 빠진다. 반등이 하더라도 아마 제철 철강 쪽이 단기간 반등하려면은 신도시 구축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건축 사업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아파트 단지 더 짓는다라고 하지만은 뭐 사실 뚜렷하게 나온 거 없고요. 그거는 아마 총선 이후에 정책 발의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약 한 달에서 두 달간의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은 차라리 다른 산업이나 섹터 쪽을 한번 노려보시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 일단 저는 포스코 실적 발표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오히려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진님의 현대제철 알아봤는데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업황 측면에서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의견 주셨는데요. 반등의 목표치는 33,500원 이 정도에서 한 차례 좀 부침이 있을 것이다. 의견 나왔고 리스크 관리 라인 29,000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 살펴봤고요. 간략하게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계속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쪽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변동성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는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 이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확산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또 총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북한이 계속 이제 좀 요즘 잠잠합니다. 사실 뭐 탄도미사일 계속 지금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15일이 이제 태양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사실은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행사를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예술단들도 지금 많이 지금 합석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북한에서 공수훈련 했다가 지금 사람 많이 죽었죠. 화력 시범 보였다가 또 차가 또 뒤집어져 가지고 몇 명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일단 확실한 적을 도발을 한번 해줘야겠죠. 자, 북한 입장이라면은 이때쯤 한 번에 무력 시위가 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항상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때문에 이제 전쟁이 그러면 뭐 맨날 방산만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가장 리스크가 커진 게 유가죠.
제가 지난주에도 유가 부분들 계속 변동 보셔야 되고 했는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지금 급등했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증시가 모두 빠지는 원인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미국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우방국으로서 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증시에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기대감에서만 항상 너무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떤 외부 변수들을 좀 추적을 잘 하시자 요약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 960%.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지만은, 자, 이게 왜 매물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수치상의 이제 착시 현상입니다. 왜? 작년도에 너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 부분들이 그만큼 견조하게 따라와 줬느냐인데 이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항상 볼 때는 지금 현재 HBM 좋습니다. 장기적 시각 너무 좋죠. 그런데 단기적 입장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도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여행객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내수의 활성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식료, 식료품 쪽도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프랜차이즈 업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순환매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잉 매매는 자제하시자. 지금 내가 손실이 너무 크니까 빨리 팔고 도망간다? 이거는 아까 제가 진단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장기 시각 대비 나의 체력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김덕호 대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쉬운 진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